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압과 날씨 변화라고 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을 간단하게 비교를 했잖아. 이제 그 고기압을 중심으로 날씨를 한 번 더 보고자 해. 그래서 이번에 보고자 하는 것은 고기압과 날씨야. 자, 사실은 이 고기압과 날씨를 보기 위해서 나는 먼저 보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단이라고 하는 거지. 기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공기 덩어리인데 그냥 단순한 공기 덩어리가 아니라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이동하지 않아서 성질이 비슷해진 공기의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부른다. 이때 성질이 비슷이라 그랬잖아. 이때 성질을 비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체의 온도와 기체의 습도를 가지고 구별을 해주겠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 기단을 한번 찾아볼까? 자, 우리나라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나의 우리나라 사랑이 어마어마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내가 이야기하는 요 가로선. 요것이 바로 기온에 해당하는 온도선이다. 이 기온선을 위로 보게 되면 북쪽의 지역이니까 추운 한랭이라고 표현을 해줄 것이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남쪽이 다 되니까 따뜻한 온난이라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겠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세로로 나누어 줄 거야. 이렇게 세로로 나누어지면 이것을 습도를 기준으로 나눈 선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왼쪽은 대륙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오른쪽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네. 그래서 자, 기체의 성질을 적어보면 여기는 한랭 건조하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이쪽은 한랭 다습. 그러면 아래줄로 내려가서 왼쪽이 바로 온난 건조, 오른쪽이 바로 온난 다습한 성질을 가지는 기단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곳을 우리는 뭘로 표현을 할 거냐면 지역의 이름으로 기단의 이름을 붙여줄 거야. 그래서 한랭 건조한 이 지역은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 되는 것이고, 한랭 다습은 이쪽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부르겠네. 자, 온난 건조한 이쪽은 중국 쪽이 되겠지? 그래서 양쯔강 기단. 그러면 온난 다습한 이쪽은 태평양 쪽에 붙어 있는 쪽이구나.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우리는 4개의 기단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돼. 그러면 각 기단이 서로 고기압처럼 힘을 강하게 가져서 세력이 커졌다고 표현을 하면 그 세력의 힘을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에 이 각 기단이 영향을 주게 될까? 일단 첫 번째, 봄. 가장 대표적으로 봄하면 황사잖아. 그럼 황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모래바람이니, 이 양쯔강 기단이 바로 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여름은? 그렇지.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바로 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야. 겨울은 차고 건조한 이 바람 때문에 매우 추워지는 거지.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되었다. 그럼 이제 가을 하나 남았어.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바로 누가 될까? 오호츠크의 기단이 아니고 바로 양쯔강 기단이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된다.
봄과 가을에 양쯔강 기단으로부터 이동을 한 고기압이 바로 이동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므로 우리는 이동성 고기압에 의한 날씨 변화가 워낙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오호츠크의 기단이라는 건 언제 영향을 주는데? 아무 영향도 없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야. 영향을 주긴 준단 말이야. 언제? 바로 한랭다습과 온난다습이 같이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초여름 장마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이때 이동이 많은 봄, 가을과 초여름의 장마 전선은 독특한 특징을 보이니까 그걸로 특히 얘는 뭐 구별하기가 좀 어려우니 여기 둘을 기준을 삼아서 하나, 둘, 세 개를 구별하고 나머지는 여기다 이렇게 우리는 일기도를 분석을 해낼 거거든. 먼저 겨울부터 보자. 우리는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면서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지? 자, 겨울이다. 육지와 바다 중 어디가 따뜻하냐? 바다가 따뜻할 거야. 그럼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가고 내려가서 바람은 이렇게 불게 되겠네. 바람이 이렇게 불려고 하니 분명히 이쪽에 고기압이 이쪽에 저기압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물론 겨울바람은 차고 매서우니 등압선의 간격은 세로로 촘촘하게 나타나게 된다. 자,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되고 뜨거운 여름 햇살에 의해 육지와 바다 중 더 따뜻해지는 지형은 바로 육지가 되겠네. 그럼 따뜻해진 공기는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바람이 슝 하고 불게 되겠지. 그러면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부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에 고기압이 위쪽에 저기압이 있으므로 여름의 기압 배치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서 바람은 듬성듬성한 등압선의 간격으로 인해 바람이 조금 약하게 부는 걸 볼 수가 있지. 서구 동저형이라고 하는 이 겨울에 우리나라로 부는 바람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므로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게 되고 여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 올라가게 되니 남동 계절풍이 분다까지 보면 우리는 아하 기단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날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물론 요 기단 외에 일부 이 습도가 매우 높고 온도가 높았던 적도 기단이라는 것이 한 번씩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이 적도 기단이라는 건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진 열대 저기압을 말하는 것이야. 즉 태풍을 말하는 거겠지. 태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4개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적인 고기압이라고 정한 힘들이 미쳐지는 날씨를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이 있단 말이야. 이런 고기압의 종류의 첫 번째.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이런 고기압을 우리는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중심부에 해당하는 하강기류 고기압의 중심이 쉽게 잘 이동을 하지가 않아. 한 자리에 정말 오래 머무르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잘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크기가 굉장히 크게 잘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고기압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
또한 얘가 이렇게 큰 고기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그 안에서 대부분 우리가 날씨에 이 정체성 고기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날씨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것 외에 두 번째, 이동성 고기압도 있다. 이동성 고기압은 이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동을 잘 하게 되지, 그러니까 큰 규모로 만들어진 고기압이 있다면 거기서 똑 떨어져 나와 이동을 하는 고기압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규모가 이렇게 클 수가 없겠지. 그래서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고기압은 이 고기압이 바람을 불어 나가도록 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걸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기단과 고기압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 첫 번째, 여기서 고기압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고기압의 높이에 따른 고기압 크기를 좀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고기압이 이렇게 정체냐 이동이냐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키 큰 고기압 또는 키가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즉 지면이 있으면 지면 주변에 등압선의 간격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있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기압이 높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 헥토파스칼을 한번 숫자로 우리끼리 지어보자. 예를 들어 여기가 1000이라고 하면 이것이 1004, 1008 이렇게 되었을 때 같은 지점을 이렇게 끊어서 보면 어떨까? 양 옆에는 1008인데 요 가운데 안쪽은 어떻게 되니? 1008보다도 아래쪽이잖아. 그럼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져 있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림이 상층부 높은 곳까지 올라가도 같은 형태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996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끊어서 봤더니 말이야, 양옆에보다 안쪽의 기압이 살짝 더 높잖아. 그래서 이 위에까지도 고기압으로 형성이 되면 고기압의 형태의 모양을 이룬 것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기압을 키 큰 고기압이라고 불러. 두 번째, 키가 작은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키가 작은 고기압은 이 밑에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가 중간에 위쪽으로 가면서 이게 뒤집어지는 모양을 보이는 고기압을 말해. 무슨 뜻일까? 자, 요것을 아까처럼 1000으로 기준을 만들면 이 밑에가 1004, 그 아래가 1008, 위는 996이라고 정하고 아래쪽에서의 기압과 위쪽에서의 기압을 확인하는데, 아래쪽은 양옆은 1008, 가운데는 조금 더 높으니까 고기압이 되었지만 위쪽은 양옆이 996, 안쪽은 조금 더 기압이 위로 올라간 것처럼 되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저기압으로 바뀌었으니 고기압의 실제 높이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기압의 키가 낮아졌다. 그래서 키가 작아진 고기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고기압의 종류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또 우리가 한번 만들어진 이 기단이라는 것은 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야. 세 번째, 기단이 움직여지면서 변질이 되기도 하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여기가 고위도 육지였단 말이지. 이런 고위도 육지에 있었던 공기의 덩어리가 바다를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저위도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볼까? 처음에 고위도 육지에서 만들어졌던 이 기단의 성질은
고위도였으니까 한랭이었을 것이고 육지였으니까 건조해질 것이야. 이런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면서 기단이 형성이 됐어. 이 기단이 이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니? 서서히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저위도로 내려오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도 높아지는 기단으로 성질이 변해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니까 공기가 위로 상승을 시작하겠네. 그러면서 여기에 높이 솟아가는 형태의 구름과 비가 내려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저군형의 구름과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이것이 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자, 이쪽이 저위도 육지였고 중간에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고위도 육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저위도 육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일정한 성질을 가지게 된 기단이 된 공기는 온난, 건조한 상태였을 거야. 이 공기가 서서히 바다를 통과하면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을 받게 돼. 그래서 성질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고위도로 올라가니 온도는 낮아지지만 습도는 좀 높아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공기가 위로 많이 솟을 수는 없지만 육지를 따라 올라가면서 가볍게 이 습도가 높은 공기이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얘처럼 저군형으로 높이 솟는 구름이 아니라 옆으로 솟는 층운형 구름이 되면서 날씨가 흐리거나 살짝 비가 오는 상태로 날씨 변화를 보여주게 되겠지. 자,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고기압의 종류 그리고 실제로 옆에 바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단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다. 다음 시간엔 저기압을 공부해보자.